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10월 12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전국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됩니다. 그래서 57일 만에 하향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제부터 결혼식 인원 제한 이런 것도 다 풀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3분의 2까지 등교를 하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북한발 뉴스가 크게 모든 언론의 일면톱을 장식을 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이 다탄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공개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김정은이 연설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또 반색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이 어젯밤 자정에 있었죠. 심야에 열병식을 하고 김정은이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비핵화소 3년, 비핵화 협상을 한다고 하면서 3년 동안 북한은 뒤에서 괴물 ICBM을 만들었다. 괴물 ICBM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북한에서 쏴서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 미사일이죠. 상당히 거대한 그 ICBM 미사일이 어제 열병식에 등장을 했습니다. 열병식에 등장을 했고, 여기서 ICBM이 뉴욕, 워싱턴을 동시에 때릴 수 있는 핵 다탄도 탑재가 가능하다. 그러면서 상당히 이 무력 시위를 벌이는, 지금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이 일종의 무력 시위를 벌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한겨레 신문은 그 ICBM, 이것은 사진만 싣고 그것보다는 김정은의 메시지에 주목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두 손 맞잡길, 남북관계 개선 의지. ICBM 문제보다는 김정은의 메시지에 방점을 찍었고, 청와대도 어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했는데 이 김정은의 메시지를 환영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정은이 사랑하는 남녀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정의 보내며 하루빨리 이 보건위기가, 코로나죠,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밝히니 청와대가 반색을 해서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 이런 또 반응을 내놨습니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웬일인지 북한 인민들에게 면목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연설 도중 인민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을 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면목 없다고 울먹이다가 ICBM이 공개되자 활짝 웃었다. 열병식 마지막 순서로 신형 ICBM이 공개될 때 김 위원장은 단상에서 이를 내려다보고 이 간부들과 대화하면서 활짝 웃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안경을 내리고 눈물을 닦으면서 우는 모습, 면목 없다. 지금 북한이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고 존엄이 본인의 과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ICBM이 등장하니까 활짝 웃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국회에서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법사위원회가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이죠.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이 출석을 합니다. 아마 야당 의원들이 추 장관 아들의 특혜 병역 복무 의혹, 이것을 집중적으로 추궁을 할 것이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인사권을 남용한 그런 일도 질타를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불거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 의혹, 라임, 옵티머스, 양대 금융사기 사건, 여기에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거기에 대한 부실수사, 지금 검찰이 상당히 이 수사를 뭉개고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고도 하지 않고 권력형 비리 수사에 눈을 감아버리는, 권력형 비리에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 오늘 국회 법무부 국감에서도 그런 부실수사가 도마 위에 오를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두 가지죠. 라임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때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이 법정에서 나왔죠.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이 법정에서 나왔죠. 그리고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서는 20명 이상이 연루된 그런 리스트를 검찰과 언론이 확보를 한 그 상태입니다.
일부는 실명이 나오는 것도 있고 청와대 쪽에 뭐 실장과 비서관급 5명, 뭐 민주당 7명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여태까지 역대 정권 후반기에 그 다 쏟아졌던 권력형 비리 의혹, 어떤 게이터 이것들이 갖춘 요건들을 하나하나 다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리스트가 등장을 하고 또 이 실명이 그 관계자의 실명이 거론되기도 하고 관계자들은 부인을 하지만 나중에 결국은 드러나고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했는데 지금 그 수순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선일보 그 일면에서부터 이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일면 하단을 보시면은 청와대 행정관이 옵티머스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숨기고 청와대 민정실의 수석실에서 근무를 한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차명 전환했다. 그 청와대 행정관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옵티머스 지분을 차명 전환했다는 그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뭉개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청와대 행정관이 이 금융 사기 사건의 남편 윤석호 변호사가 연루되어 있죠. 사내 이사로 있으면서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윤석호 사내 이사의 부인이 역시 변호사인데 청와대 행정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차명 전환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지분을 차명 전환했는데 그것을 검찰이 알면서도 뭉개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옵티머스와 그 로비에 연루된 여권 인사들이 이후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것을 지연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옵티머스 대주주인 이모 전 행정관을 청와대에 계속 파고들어 한 것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그 검찰에서 차명 전환한 것을 알면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청와대에서 계속 근무를 한 것은 일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입니다. 조선일보 오면에서는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대주주 지분 9.8% 차명 보유를 한 청와대 행정관이 있는데 그 청와대 행정관이 재직 때 정권범죄수사단을 폐지시켰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옵티머스의 그 대주주인 한 사람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그때 당시 이 금융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 조직을 해체시켜버렸다는 이야기죠. 민정수석실에 있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검찰을 간장을 합니다. 법무부도 그렇고. 자, 이 내용은 지난 1월 법무부가 서울 남부지검에 있던 정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를 했죠. 그때 비직제부서라는 이유로 콕 집어서 폐지를 했습니다. 당시 이 합동수사단은 여권인사 연루 의혹이 지금 막 제기되고 있는 라인펀드 사건을 한참 수사 중이었는데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합수단이 이 폐지가 되니까 검찰 수사력이 결국 약화됐고 금융사기 사건에 대해서 약화됐고 옵티머스 일당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자,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본인과 연루된 그런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 조직을 없애버린 겁니다. 이 법조계는 수사를 막으려고 이 청와대 행정관이 이모 행정관이 모종의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연루된 여권 인사들의 피로도 작용을 했다. 그러니까 방패막이가 필요해서 계속 청와대에 놔뒀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각 언론이 라임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일면에 이 검찰이 뭉개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다 진술을 듣고 20인 리스트도 알고 강기정에게 5천만 원을 줬다는 이야기도 다 듣고 수사를 하지 않고 뭉갰다. 동아일보는 일면 아래 부분에서 옵티머스 여권 연루 진술을 이성윤에게 즉시 보고했다. 일선수사팀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옵티머스에 연루된 그 문건에 20명 이상의 리스트가 있다. 청와대 사람도 있고 민주당 사람도 있다. 이것을 그 서울중앙지검장 문재인 정권의 핵심 검찰 간부죠. 이게 보고를 했는데 뭉갰다는 겁니다. 이 여권 인사 연루 진술과 증거가 나오자 이 일선 수사팀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위선에 즉시 보고를 했다. 그런데 수사팀 내부에서는 신속한 추가 수사로 진위를 검증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제시를 했지만 결국은 이성윤 지검장이 그것을 그냥 가지고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비 의혹 수사는 사실상 진전이 없었다.
일부 진술은 피의자 신문 조서로 기재되지도 않았다. 이성윤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로비 의혹 등 수사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자, 본인 선에서 딱 가지고 있고 더 이상 수사가 진전되는 걸 막았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수사를 진두지휘에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지검장이 수사를 막았다. 그래서 동아일보 6면에서는 옵티머스 여건 로비 의혹 이 수사가 공전을 하는 사이에 핵심 인물들은 잠적해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마 잠적하라고 이렇게 수사를 공전시켰는지도 모르죠. 그 관련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으면 언론 취재 대상이 되고 하니 잠적을 해버리겠죠. 그래서 이 수사를 지연시키는 사이에 관련자들이 잠적을 해버린 겁니다. 중앙지검 수사팀이 7월에 이 리스트에 대한 진술을 확보를 해서 수뇌부에 보고를 했는데 수사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제시했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수사 지시가 안 내려온 거죠. 그리고 9월 인사 이후에야 수사팀을 보강했고 그때 윤석열 총장에게도 처음으로 뒤늦게 보고를 했다. 자, 이런 기사고 그 아래 기사는 또 지금 말씀드린 건 옵티머스고 그 아래 기사는 라임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김봉현 라임 전주죠. 물주가 6월 초에 강기정 수석에게 5천만 원을 5천만 원 줬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검찰이 아예 그 부분 조서에도 안 남겼다는 겁니다. 아예 빼버렸다는 것이죠. 빼버린 이유는 정식 그 조사가 아니고 면담 과정에서 들었기 때문에 뺐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불리한 부분은 검찰에서 아예 빼버렸다는 겁니다. 강기정 당시 대통령 정무수석에게 인사비 5천만 원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3자 그 대표죠. 대표를 통해서 건넸다 이렇게 됐는데 검찰은 김 전 회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드러낸 이야기라는 이유로 진술 조사에는 남기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지금 검찰이 엉망이죠. 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도저히 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은 마치 식물총장처럼 되어 있고 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다 간장을 하고 추미애 장관이 뒤를 봐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검찰 내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만약에 일선 검찰 조직의 구성원이라면은 이 상황이 상당히 답답하겠죠. 답답하고 내부 비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검사들은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들이고 그 조직인데 거기서 이렇게 권력에 휘둘르고 권력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6면에는 그 부분을 짚었습니다. 검찰 내에서 여권 관련 수사 때는 순환양이 된다. 이런 자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권과 관련된 수사는 왜 이렇게 순환양이 되냐. 자꾸 뭉개고 조서에서도 빠지고 축소시키고 지연시키고 뭐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도 그랬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 그래서 옵티머스 라임 관련 부실 수사 의혹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죠. 고민정도 선거법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됐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정권 입맛 맞는 수사만 강행한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는 강행을 하고 이 권력 주변으로 가는 수사는 다 막아버리고 그것은 그 뒤로 밀어놓고 아니면 안 하고 없애버리고 뭐 윤석열 총장이 처음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다가 지금 고립무원의 지경에 빠졌죠. 자,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윤석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의 시간이 온다고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 수사를 직접 지휘하기에는 상당히 이 직제대로 지휘를 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중간에 딱 버티고 있고 뒤에서 추미애 장관이 뒷덜미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야당에서 이런 요구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중앙일보 6면 하단 기사인데 권력형 비리 수사에 윤석열이 나서라. 어떻게 나서노? 지금 이 상황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라.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특별수사본부, 그러니까 직제 외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간섭을 받지 않는 총장 직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 이렇게 야당이 일단 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 법조계에서도 그 필요성이 나오는 겁니다. 야당이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검찰을 향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윤석열 총장은 비리의 몸통을 밝혀 비리의 몸통
몸통은 권력 핵심을 이야기하겠죠. 누군지는 뭐 해봐야 되겠지만은 비리의 몸통을 밝혀 정의와 공정의 헌법 정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직할의 특별수사본부로 요구하고 있다. 이승윤 중앙지검장에게 맡겨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권력형 비리의 몸통을 밝혀야 되는데 검찰총장 직할의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아주 중차대하게 이 상황을 지금 언론에서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 윤석열 총장이 특별수사본부 설치 이런 카드를 꺼낼지, 그 윤석열의 의지는 아마 다음 주 목요일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출석을 하면은 그때 본인의 의지를 밝힐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그때까지가 아니라도 그 전에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각 언론이 권력형 비리 의혹을 막 제기를 하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은 정말 검찰들 사이에 우리가 도대체 뭐 하는 존재냐 막 이런 인식들이 막 확산이 되면 검찰총장도 뭔가 칼을 빼들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 칼을 빼드는 것이 특별수사본부 설치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 이런 직제 외의 이 부서는 직제 외의 수사팀을 설치를 하려면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추미애 장관이 1월 달에 취임하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놨죠. 그래서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또 규제를 해놨는데, 자, 이 상황, 이렇게 여러 언론이 권력형 비리 수사 의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 속속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데, 그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막으면은 그것은 권력형 비리를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보호하는 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의 시간이 왔고 추미애의 시간은 가고 있는 만큼 이 특별수사본부 같은 형태의 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기구 설치가 좀 시급해진 것 같습니다. 조간 떡풀이었습니다.